저기 법계야, 그 해충국사 검색엔가 한번 읽어봐라. 참 좋은 세상이다. 제주도에 있는 법계한테 해충국사를 검색을 해서 읽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네. 참말로. 근데 일화도 있던데 어떻게? 얼마나 길더나? 짧아요. 짧아. 그러면 다 읽어봐라. 남양 해충국사는 당나라 때의 스님이다. 스님은 출가하여 육조 해능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스승 해능이 입적한 후 40여 년 동안 여러 산을 소요하며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다 당 상원 2년 숙종 황제의 칙명을 받고 서울에 와서 스승의 예우를 받았다. 처음에는 천복사에 머물렀으나 나중에 대종 황제가 즉위하자 다시 광택사로 옮겨서 수행과 교화에 힘썼다. 두 황제 모두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아 속가 제자가 되었고 스님에게 대중 국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일화인데요. 부처와 중생이 같은가 다른가?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해충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담, 벽, 기와장, 이건 모두가 부처의 마음이지. 제자가 물었습니다. 무정물이 불심이면 마음과 성품이 같습니까? 그리고 불성은 변함이 없고 마음은 언제나 변하는 것으로 소승은 알고 있는데 해충 국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에만 의지하고 뜻에는 의지하지 않는구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같다면 온갖 중생도 동시에 해탈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화엄경에는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고 다른 가운데 같음도 있지. 중생과 부처도 같기는 하지만 다름도 있다. 좀 우스운 비유를 할까? 남이 밥 먹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자신은 끝내 배부르지 않지. 스님 감사합니다. 예예. 일화예요. 예예. 남양 해충국사가 그 육조 선사의 그 말하자면 굉장히 수제자이십니다. 그래서 남양 해충국사가 저기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서 아주 선풍을 휘날리신 분이신데, 요 해충국사가 오온에 대해서 그 반야심경을 쭉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그걸 해갖고 온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절 인연이 오면 해충국사의 반야심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남양 해충국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온과 다르게 해석을 했고, 희한하게 그 백봉 선생님이 이 오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남양 해충국사하고 굉장히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색을 백봉 선생님은 겉이라 했거든. 겉. 보통은 색수상행식 하면은 색을 물질이라고 하고 수상행식을 정신이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하지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백봉 선생님은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겉이다. 이렇게 하나의 말하자면 망심, 마음자리의 나툼, 그걸로 그렇게 바로 보신 상황입니다. 요거를 여기 한자는 읽지 마시고 거기 보면은 오오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오오는 색수상행식이다. 용명을 정명을 뒤로 네. 항상 이를 관하여 나름으로 이름하여 세기하고 제법을
함장시기. 함장식. 감정시기에 흘러나오니 그치지 아니하고 상이라 하고 금계를 잘 지니고 불화를 잘 행함으로 행위라 하며 종종의 분별로 법을 따라 유준하는 것을 시기라 한다.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색수상행식하고 좀 다르겠네. 거기 충운이라고 해는 저 한자에 충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해충국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자 이렇게 오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까맣게 돼 있는 그 밑에 조그맣게 배명 관경고로 명위색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위, 배, 정령, 인상, 관, 경고, 명위색 이거를 이제 그 밑에 딱 줄여서 배명, 관경고, 명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옆에 한자로 뭐라고 했냐면 수경계 기심 수경계 기 망심고 색야. 색이라는 것은 경계를 따라 망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색수상 행식할 때 색은 경계를 따라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종 분별 법전고로 명위식이다. 식이라는 것은 이미 무명으로 가지가지 유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조그맣게 그 이제 별첨 해석을 이제 해놔셨는데, 오는 색, 수, 상, 행, 식이다. 범부가, 범부라는 거는 뭐지요? 모습놀이 하는 걸 범부라고 합니다.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에 들어앉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범부는 모습공식 거꾸로 하는 사람이 범부입니다. 부처는 모습공식 그대로 하는 깨달은 분이 부처고,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고,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진짜고 또 항상하고 머물 수 있다고 해서 모습에 꼭 들어앉아서 모습놀이를 하는 사람을 범부라고 합니다. 범부가 정명, 청정각명이라고 해놨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불성, 또 법신자리 또는 부처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한다? 뒤로 하고 항상 경계를 관하여,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경계를 자꾸 보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관하여 따름으로 이름하여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계를 자꾸 반연해서 거기에 따라서 망심을 자꾸 일으키는 것을 색이라고 하고, 제법, 우리로 말하면 모습입니다. 일체만법. 제법을 탐하여, 모든 모습을 탐하여 받고 증득함을 희망함으로 수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것을 봐서 그 내 마음에 좋다 싫다 이렇게 다 질리는 걸 수라고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법을 반년,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거기에 끌려가는 걸 반년이라고 하는데, 제법을 반년하여 함장식, 함장식은 제8식을 얘기를 합니다. 제8식은 바로 모든 선악, 모든 이런 인연의 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8식이 흘러나옴이 그치지 아니함으로 생각상, 상이라 하고, 선생님을 요걸 역임이라고 하지요. 그지요? 역임, 그 다음에 행을 건임, 그 다음에 식을 아리, 이렇게 하지요. 금계를 잘 지니고, 금계라는 거, 계를 금하는 거, 그러니까 금하는 계지요. 계를 잘 지니고, 두타행이라는 것은 걸식을 잘하는 겁니다. 그 걸식을 잘 행함으로 행이라고 하고, 종종의 분별, 가지가지의 분별로 뭐한다? 법을 따라 유전하는 것을 식이란다. 요 법은 일체만법을 얘기를 합니다. 분별로 일체만법을 따라 유전하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그 밑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그냥 범부는 이 오법의 색수상행식이죠. 오법의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은 이 오복에 장애되어 본심을 깨치지 못하므로 이름하여 그늘 지다라고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여 윤회가 멈추지 아니하므로 오해하였다. 보살은 스스로 신문이 본래 중요함을 인가하여 앞의 오복이 생겨난 곳이었고 본래 공격하여 실로 뜰것만큼이라도 묻을 만한 흙이 없음을 비추어보므로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보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느니라 한 것이다. 네, 이게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는데 범부는 이 오법에 그 오음이죠. 오법에 장애되어 본심을 깨치지 못하고 본심을 되밟히지 못하고 이름하여 그늘지다 또는 덮이다 이렇게 합니다. 음이라는 것이 그늘지다 덮이다 라고 음이라고 하죠. 음이라 하고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윤회가 멈추지 아니함으로 고액이라고 한다. 이게 윤회를 거듭하고 하는 것이 그 무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이제 고액이라고 하는데 무지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늘 배웠죠. 이 무지를 관통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이 무지를 관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어떤 이치로 알아야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저기 법계야 한번 얘기해 봐봐. 환인 줄 알고 머물지 않아요. 그런 걸 무슨 이치라고 하죠? 변하는 이치. 또 새맑게 안내서에도 돼 있어요.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굉장히 그 깊은 무명인데 이 무지를 본래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을 설하신 것인데 관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 이치를 무슨 이치라고 하죠? 묘강이 한번 얘기해 볼까? 공리죠. 공리입니다. 공리를 요달함으로 해서 그 무지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지요. 백봉쌤 말씀으로는 허공성이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공리에 요달을 해야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또 절대 평등성, 그 허공성이라는 것을 꿰뚫어야지 윤회가 멈춘다. 결국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보살은 스스로 심원, 마음의 그 원천이죠. 본래 마음의 그 근본이죠. 심원이 본래 청정함을 요달하여 앞의 오법, 오음이 생겨나는 곳이 없고 본래 공적하여 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없음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오음이 전부 다 공했다는 거지요. 전부 털끝만큼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없어. 오온계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다. 오온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색불이공.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물은 마음에 자기 마음에 집착하여 다시 마음 밖에서 색을 보며 색이 마음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추적해 보면 원래 없는 것인데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쓰이는가. 그러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색불이공으로 돼 있죠. 여기에 색불이공. 요 색이라는 것이 본부는 망령되 자기 망심. 여기에는 망심입니다. 망심에 집착해서. 망심의 특징이 뭐지요? 자, 조금 어렵기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1654님, 망심의 특징이 뭐지요? 망심의 특징, 예? 변하고 것이다? 예, 그렇죠. 특징이죠.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변한다라는 게 뭔 뜻이에요? 예. 망심이라는 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요동을 하는 거지요. 변하는 겁니다. 요동을 한다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예요. 실체가 없어요. 가짜예요. 그것을 망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은 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망심은 움직인다. 생산, 자꾸만 일어났다 꺼졌다. 그게 변한다지요. 그게 변한다라는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능엄경에 아야다인가? 아야다 비구에게 물었죠. 부처님이. 너는 아야다 비구는 어떻게 해서 네가 깨달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객이고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가짜인 걸 알아서 거기서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나오죠. 우리 능엄경에서 배웠죠. 본심은 본래 견은 부동이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조건 뭐다? 가짜야.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그것이 아니 빛을 지니 색상향 미촉법 뭐가 됐든지 간에 뭐다? 가짜야 가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났다 꺼졌다 그 경계에 따라서 자꾸만 요동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망심에 집착하여 다시 내 진심 내 본래의 마음에서 마음 밖에서 색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허공 스크린 안에 그 진심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죠? 온갖 영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허공 스크린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다른 말로 하면 허공 밖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허공 밖에 뭐가 있습니까? 허공 밖에 뭐가 없어요. 허공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 안에서 온갖 영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것이 이 진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마음, 나의 본래의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 내 몸뚱이가 내라. 내 몸뚱이가 내니까 내 마음이 내 몸 속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 몸 밖에,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 색이 있다.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고, 내 몸 안에 내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보냐면 늘 밖을 봐. 그런데 이거는 허공 자체가 스크린이라. 그래서 내 몸뚱이도 허공 속에 있는 하나의 배우라요.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그 몸뚱이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도 허공 스크린 안에 있지요. 마음 밖에, 그 진심 밖에 색이 없는데 진심 밖에 자꾸 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색이 망심으로 인해서, 그 망심으로 되어 있죠. 색이 망심으로 인해서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 색이라는 것은 망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추정해 보면 본래 없는 것이라. 왜? 자체성이 없거든. 그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서겠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 실체가 있어서 색이 다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색불이공이다. 색은 본래 그 실체가 없어. 망심이라는 것이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빈 것과 다르지 않다. 이해되시죠? 색불이공. 다른 데서는 색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충국사는 망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망심, 진심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망심, 진심이 집착을 일으켜 망령되이 일어나는 것을 망심이라고 하고, 진심이라는 것은 본성, 본심, 불성, 자심이라고 한다. 색불이공의 해충해의 마음이라 했음을 진심과 망심으로 구별하여 읽으면 아래와 같다. 본문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은 망령되이 자기 망심에 집착하여 다시 진심 밖에서 색을 보며 색이 진심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색이, 거기 잘못됐습니다. 망심, 오탑니다. 망심으로. 예, 망심으로 해야 됩니다. 고치십시오. 망심으로 해놔요. 다시 읽어주십시오. 색이. 예.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망심을 추정해 보면 원래 없는 것인데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가립하겠는가? 그러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예, 가립이라는 건 가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가립. 그 다음에 이제 색불이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공불이색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공은 마음을 뒤로하고 독을 취하는 까닭에 오히려 마음 밖에 공이 그것도 지금 오타예요. 법으로 고치십시오. 공 대신 법으로. 제가 집에 가면 다 고치기는 할 건데, 법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시작. 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이 마음을 원인하여 생겨났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자기 마음이 공하여 가히 얻을 것 없음을 깨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가 한 것이다. 예. 본문은 본문은 진심. 그러니까 마음, 심 이렇게 나오니까 요 심을 그 글의 내용에 따라서 진심으로 읽어야 되느냐, 망심으로 읽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눈이 좀 밝아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한자로는 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은 진심을 뒤로 하고, 말하자면 법을 취하는 거다. 일체만법을 취하죠. 그러니까 앞에 색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취하는 까닭에 오히려 진심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진심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이 망심을 원인으로 하여 생겨났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자기 망심이 공하여 가히 얻을 것 없음을 깨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우리 옛날에 배웠죠. 공은 무엇을 공이라고 하지요? 자, 오명거사님 무엇을 공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공이라고 합니까? 자체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체성이 없는 게 공이에요.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이 무엇을 인해서 망심을 원인으로 해서 생겼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그 망심이 공해서
망심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서 망심이 원인이 되어서 망심은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는 말이 붙은 거지요. 공이 망심을 원인으로 해서 생겼는데 내 마음이, 내 망심이 실체가 없는 것을 가히 얻을 것 없음을 깨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색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위에 한자로 이제 하는 것이고, 법이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법이나 공부가 진심을 던지고 경계에 따라 지머리를 피는 바닥에 그 원인과 본원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네, 법이라는 것은 범부가 진심을 등지고 경계에 따라 자꾸 망심을 일으켜 그 망심을 자꾸 내 마음이라 하네 사람들이. 그 원인과 본원을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내가 일으키는, 만약에 우리 상대성에서도 나왔지요. 이 말 한마디에 상대성에서도 나왔습니다.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또 사람을 보면 사람이다. 그거를 지 마음인 줄 알아. 근데 경계에 반면하는 마음은 전부 뭐다? 이 망심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없고 없어지고 또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이다. 또 소나무다 하는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앞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이 망심은 앞 경계가 사라져도 있으면 진심이 되죠. 근데 앞 경계가 사라지면 내 마음도 사라져 버려. 그것을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불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색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그 망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어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색적 시공. 유명한 색적 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그 모습을 눌러 색이라 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이라 한다. 그러므로 색이 곧 공이라 하는 것이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하죠. 보통은 색적 시공을 하면 색을 물질이라 하고 그것이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색적 시공. 또 실체가 없는 것은 곧 그 물질이다, 뭐 색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심이 일어나는 고로 망심이 일어나. 망심이 일어나지만 망심은 뭐 하지요? 자체성이 없지요. 실체가 없지요. 그 공한 모습을 일러서 색이라고 한다. 망심이 일어나는데 망심이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지요. 망심이 실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보였네. 망심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뭐라 일러서 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망심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이라 한다. 그러므로 색이 곧 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망심은 얻을 수 없다. 곧 공이다, 색이다.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없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곧 없다. 망심이라는 것은 곧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심을 보니 하리라. 그 실체가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함으로 무라하고 또 공이라 하는 것이다. 무라함은 절대로 이름이요 공이라함은 공부가 눌러서 물러서지 않게 설명한 것이다. 무와 공이 어찌 다른 말이겠는가. 곧 찔러라는 곧바로 이 말입니다. 곧바로 그냥 그걸 콕 찍어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망심의 본인이 본래 환입니다. 그 실체가 있지 아니합니다. 있지 아니함으로 무라하고 곧 공이라 한 것이다. 무라함은 곧바로 이름이고 공이라면 범부가 놀라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 중국에 오면서 무를 공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무 이라면은 근데 그게 무 아니 비설신이 무 색성양 미적법 이렇게 나오죠. 아니 비설신이도 있고 무 색성양 미적법도 있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 밑에는 바로 나옵니다.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위에서는 뭐 색적시 공공적시 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양 바로 무 나오다가 밑에는 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반야신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말하자면은 가짜를 파하고 망을 파한다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을 파하고 진짜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그 경 중의 하나입니다.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전부 다 가짜를 파하고 진짜를 드러내는 그런 색깔이 짙은 것이 무슨 금강경, 유마경, 또 그 원각경, 이런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색적시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앞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망심의 한 모습을 일러 생각하고 그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망심으로 바로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망심이 일어나는 거로 망심의 한 모습을 일러 생각하고 그 망심을 받을 수 없는 거로 공이라 한다. 그렇게 한 것이 한 것이 마치 공과 수이 망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는 그러지 않나니 망심이 바로 있을 때가 곧 공이요 망심이 바로 없을 때가 곧 있으나 왜냐하면 중생의 망심이 바로 생길 때에는 실감이 나는 것이 없으니 이가 곧 색이며 공이다. 마음이 바로 없을 때에는 눈이 음욕을 나타내나니 이가 곧 공이며 색이다. 먼저 몸과 마음을 거론하였으나 일체 만고의 예가 다 이러하다. 그러므로 공이 곧 색이다. 공과 한 것이다. 네. 예, 잠깐만요. 앞에서 망심이 일어나는 거로 망심의 그 공한 모습을 일러서 색이라고 하고 그 망심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한 것이 마치 콩과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 않나니 망심이 바로 있을 때가 공이고 망심이 없을 때가 묘유입니다. 이 유는 묘유를 가리킵니다. 용입니다. 용, 씀. 그러니까 공즉 시색이라는 것은 망심이 바로 있을 때가 공이고 망심이 없을 때가 요 색이 묘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전부 다 묘유지요. 공즉 시색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중생의 망심이 바로 생길 때는 그 망심이 진짜로 실답게 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가 곧 색이며 공이다. 마음이 그 망심이 없을 때는 능히 무엇을 나타낸다? 응용. 그러니까 본래 진심의 응용을 진공묘유지요. 여기 묘유를 나타내나니 이가 곧 공이며 색이다. 먼저 몸과 마음을 거론하였으나 일체만법의 이해가 다 이러하다. 그러므로 공이 곧 색이다. 공적색이라고 좀 어렵지요. 이거는 이렇게 한 번 쓱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왜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체만법 허공성,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오의 그 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느냐. 백봉 선생님은 것이라고 했거든, 이것을. 그 말하자면 물질이라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제 금강경 제6 정신희유분에 1974년 0703 7월 3일에 하신 법문에서 따온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르듯이 천교신자들은 가상의 이로서 그것은 인가하지 않고 이는 그와 다르지 않으므로 넓기 세상의 근과 아로 그 남체가 되어서 고요 적절함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비명충이 밝아서 번거롭지 않으니 찰나가 띄어있는 것이며 이거 전부 아산 인상 중생상 설명한 거예요. 겉 느낌 세계의 근원 아리 이거 공이에요. 세상 실시 이거 공이에요. 이것이 지금 공이에요. 색적시의 공격시세 이 말을 알아요. 이것도 하나의 것이다. 또 우리가 당신을 일으킨다든지 좋은 생각을 일으킨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것이다. 또 먹기는 뭘 받아들여 좋으면 좋다 느끼고 나쁘면 나쁘다 느껴 받아들여 책임. 그래서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걸 해볼까 책임은 그 느끼기 책임이니 그 다음에 또 행하는 것 느끼려고 행하거든. 좋은 느낌이 나면 좋게 행하고 나쁜 느낌이 나면 나쁘게 행하는 거라. 행하리 알아리 하는 것 우리 몸뚱이는 이걸 다섯 개가 모아진다. 그러나 다섯 개가 모아지지만 사실로 그 당치는 전부 빈 거예요. 이 당치가 전부 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가 중에 뜬 물을 한 가지예요. 구름이 사실 같다. 구름이 있을 땐 사실이지. 그러나 나중에 어쩌다 보면 저절로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 그와 한 가지요. 우리도 이거 사실이야. 그러나 이거 나중에 없어져 버려. 물론 지금도 없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모르고 이걸 참고 아는 통에 문제가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져. 그 느낌 속인 그놈이 아니 다섯 살이 한마디로 말하는 오는데 이것이 나머지 익히는 게 있어. 익히는 있어도 이거 전부 필요한 거란지. 이거 여러분들 다 있거든. 그 느낌 속인 그놈이 아니 다 있거든. 정신적으로 이게 다 있어. 그러나 사실은 이거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참고 알기 때문에 아상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니 인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니 중생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생기니 비사상이 생기고 네. 그 밑에 선시지까지 다 읽고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번역에 대해서 정하겠는데 다양한 얘기해 놓은 곧 색상 형식 오늘의 세계에 대한 해석은 대저 색상 미소속은 빛깔 소리 냄새나 다질린 저랑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온 그걸 끝이야. 이건 일진의 색깔과 달라. 일진의 색깔과 달라. 오늘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와같이 양변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한데 나는 이 이야기를 잘못 아닌가 싶어. 이건 무슨 내 마음을 나누는 양반이다 싶어. 내 생각에는 무슨 내 마음을 모르고 번역을 한 거다. 색상한 미소골이 있다 것 같으면 이건 딴 글자라야 돼. 그런 방문에 딴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건 내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건 내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구말하시니 이분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 해서 그대로 따를 필요 없다는 말이야. 구말하시기라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 수 있느냐 말이야. 물론 그 사람들 경성하고 남은 분들이고 굉장한 분들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것보다는 말이죠. 좌우가 어떻든지 우리가 공부라는 문제를 걷어잡고 공부를 할 때는 자기사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색성향 미쳤고 이것은 빛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색성향 행식 이건 빛깔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저것 하는 맞아. 다른 분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어떻든지 빛깔이 색깔을 저기로 놓고 여기로 놓은 것은 말이지. 우리가 말하시 이분이 잘못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말하시 이분이 번역한 것을 뒤에 사람이 다시 번역할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지. 왜 그러냐. 색성향 미쳤고 이거는 명사가 번역하게 나와. 물론 색수상행식 이것도 명사이지만 이거 모습이 있는 명사요. 이거 다섯사이 이거는 명사가 없어. 모습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딴 글자라야 된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딴 글자라야 된다. 이래서 내가 필요한데요. 아침마다 읽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불교학자들도 있고 선지식도 있고 그런데 전부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공부하다가 뒷걸음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이라면 하나의 모습이거든.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 물론 물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의미야 그 의미지. 하지만 명사를 두어서 하는 건데 나타날래 나타날 것이 없어야 돼. 그러나 물질하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이걸 이제 그 손시집에 나온 이거를 예불송에 반야신경에 그 것에 대해서 그걸 편집을 제가 그걸 해놨었는데, 저기 해충국사도 색을 물질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심.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능음경 공부를 할 때 동분만견, 벼름만견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동분만견, 벼름만견을 그걸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하자면 우리의 망견으로 인해서 이것이 헛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벼름만견 안에도 동분만견, 벼름만견이 같이 있는데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색수상행식의 색하고 색성향미촉법의 색하고 이 앞에 색이 색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요. 같은 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뒤에 색은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것. 그러니까 색이라고 했을 때 형상이 있고 소리, 냄새, 맛, 다질림 뭐 이렇게 돼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색수상행식은 요 색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하듯이 아상이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중생상, 수자상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지만 하나의 있기는 있거든요. 아상, 아만상 이런 것들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백봉 선생님은 구마라스비 번역을 하실 때 번역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구마라스비 번역해 놓은 것을 뒤에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그 색자를 잘못 넣은 것이 아니냐.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색상향 미촉법하고 색수상행식 그 색이 같은 색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색수상행식의 색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근데 물질이라고 번역하면 그거는 공부 거꾸로 하는 거다. 색상향 미촉법 물질로 이게 아니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그 색이 빛깔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질도 들어가죠. 근데 색수상행식에 할 때 그 색을 보통은 물질과 정신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색하고 수상행식. 물질계와 정신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색수상 오온을 네네. 색수상행식 오온 그래서는 망심을 세계라고 네, 그러니까는 색수상행식은 그러니까 하나의 망심의 덩어리 이러고 보는 거죠.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이제 그 색성형 미촉법이 하나의 모습인데 네. 그 색을 빛깔로 번역을 하였거든요. 그건 빛깔로 했죠. 근데 그걸 물질로도 번역을 합니다. 물질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물질로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걸 빛깔이라고 했어요. 빛깔. 그러니까 그것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보통 물질이라고 또 하죠. 색성향 미촉법도 물질, 그 색도 물질이라고 하고 색수상행식에도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색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색성향 미촉법에 그 색이 물질, 색수상행식의 색도 물질이라면 한글로는 물질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색성향 미촉법의 색은 빛깔이라고 하고 빛깔은 물질도 들어가지만 또 물질이 아닌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수상행식 색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죠. 그 몇 페이지냐면 이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백공생 선지가 굉장히 밝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문매를 맞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색수상 행식을 어떻게 이 오온을 어떻게 보냐면은 좋은 생각을 일으키든지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것, 망심을 일으키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것이다. 이것저것. 또 느끼는 것,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받아들인 것도 것이고 또 느낌색인 거님, 그 다음 행하는 것도 느낀 대로 행하는 것도 것이고 또 그 행하는 것이 나중에 아르마리로 식으로 완전히 고착이 되는 것도 것이다. 그래서 이 것이라는 것은 색수상 하나는 물질계, 하나는 정신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틀어서 하나의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계, 정신계 이렇게 보는데 물질계, 정신계가 하나의 것이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물질이라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의 다 망심이라는 겁니다. 망심. 그렇게 보는. 그런데 해충국사가 딱 그렇게 보신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 노치오 선생님이 이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여성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제 해충국사 그 반야신경 번역하신 것도 풀이해 놓으신 것도 찾고 또 백봉 선생님 해놓은 거를 그 운초거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매우 소중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색수상 행식과
색성향미촉법, 색수상 행식이 해충국사하고 그래서 반야신경이 맞은 풀이가 반야신경 해설이 해충국사가 굉장히 눈밝은 선지식의 그 최고로 칩니다. 근데 일반 그 반야신경하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우리는 백봉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고, 해충국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우리는 해충국사 백봉 선생님 식으로 해석을 한다. 물질계와 정신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색수상 행식은 몽땅 하나의 모습 없는 하나의 그것으로서 본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그 6페이지 보면 백봉 선생님이 물질이라고 한 거라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색수상 행식의 색을 어떻게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냐. 공부하다가 뒷걸음치는 사람이라. 물질이라면 하나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해도 되긴 되지만 의미는 그렇지만 요거는 명자를 둬서 하는 건데 그 색수상행식은 나타내려 나타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의 색은 모습이 없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기는 하나 한번 소개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요. 우리가 왜냐면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우리가 반야신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것은 뭐가 다르지 않고 것은 빈과 다르지 않고 빈은 것과 다르지 않고 맨날 하면서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은 난해하지만 이제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반야신경을 해석을 한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